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는 현재 광양항을 통한 포괄적 개념의 한국형 스마트 항만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이달 안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야드와 장비 부문으로 나눠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만의 특징적인 기능은 부두의 성능 개선을 위한 실험과 실증이 가능한 시험 검증 영역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 내선석에 국내 첫 한국형 스마트 항만 구축을 추진하는 것도 이처럼 항만 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장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광양항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은 이미 2021년 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20대 국정 과제와 지방시대 지역 과제에 선정됐고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비보다 1,000억 원이 증액된 7,37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같은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한 첫 사업으로 2027년 6월까지 2개 선석, 29년까지 4개 선석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합니다. 공사 측은 이를 위해 이달 안에 기반 시설과 자동 하역 장비로 나누어 발주합니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저희가 일괄 입찰 방식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세팅이 되면 위에 이제 실질적인 장비가 들어옵니다. 우리 컨테이너 크레인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야적장에 있는 장비가 들어오고. 정부는 이렇게 광양항에서 완전 자동화 항만 구축 기반을 다지고 핵심 장비인 무인 이송 장비의 부품 국산화율을 50% 이상 끌어올려 국내 주요 항만에 확대 보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끝나고 이제 확대 보급되고 그런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부두 안에 사람이 없는 부두,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자율로 운행하는 그런 부두를 저희가 꿈꾸고 있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광양항은 이번 자동화 부두 구축 사업을 통해 자동화와 지능화를 접목한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 항만, 생산성과 안전성을 갖춘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모금액이 1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여수와 목포 등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전남도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꾸려 홍보와 답례품 선정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과 기부 실적을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과 각종 행사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 총선 출마를 선언한 조계원 민주당 부대변인이 김회재 의원을 겨냥해 현수막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회재 의원이 지역구를 넘나드는 현수막 정치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웅천 육교 특교세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홍보했다면 법적 책임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또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한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순천대학교가 사업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순천대는 지자체와 기업, 대학 관계자 등을 초청해 글로컬 대학 사업단과 지산학연 네트워크 협의회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 순천대는 현행 단과대학 체제를 스마트팜 스쿨 등 6개 스쿨 제도로 개편하고 지역사회와 연구소, 산업체 간 구심점 역할을 맡는 등 완전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50대 지적장애 조카를 돌보다 사망한 뒤 방치된 사건을 두고 지자체의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50대 지적장애 조카를 돌보다 지난 5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여성 강모 씨. 시신이 부패했을 정도로 사망 후 발견되기까지
일주일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부와 차단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일주일씩이나 뭐 다 몰랐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연락이 한 번도 없어요. 조카는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평소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지난달 해당 지원사가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순천시는 대체 인력을 구해주기로 했으나 강 씨가 이를 원치 않으면서 공백이 생긴 겁니다. 강 씨는 지난달 20일 이후 지원센터와 보름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자체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건 이후 순천시는 지역 내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돌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센터에 경고 조치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마을 이통장과 함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돌봄 종사자의 보고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웃마저 모르는 쓸쓸한 죽음. 고령화의 1인 가구가 느는 추세에서 지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의 인식 개선도 중요해졌습니다. 비록 가족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누군가 이 사람이 위기 상황에 있는지 여부를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할 수가 있는데 함께 사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저는 만드는 것이 전문가들은 또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위기가구의 안부를 묻고 관계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전라남도 섬발전 토론회가 오늘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섬진흥원과 섬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 전략과 여수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일본 등 다양한 섬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 섬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셔틀버스를 비롯한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순천시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순천시 지부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3월 공무원 노조 순천시 지부의 단체 협약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3차례의 실무 교섭을 진행하는 등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친 결과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최종 단체 협약까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갑질 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 근로여건과 기타 후생복지 개선, 조합 활동 등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노사소통과 화합을 통한 신뢰받는 시정구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재시험을 치러놓고 또다시 시험 결과를 폐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교육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시험을 치른 이유부터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 학교 1학년 학생 160여 명이 지난 8일 학교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이틀 전 치른 기말고사 중 통합과학의 문제 출제 비율이 잘못됐다며 일부 분량만 재시험을 치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단답형 10점 분량을 객관식 3문제로 대체하는 재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학교는 학생들에게 재시험은 또다시 폐기하고 대신 기존 시험 결과를 내신에 반영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되게 어이없고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점수에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민원을 통해 뒤늦게 상황을 확인한 도교육청이 재시험 시행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제 문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평가에 관련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전체 시험 중 일부 분량만 재시험을 보게 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상황.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누군가 단답형에서 점수 안 나왔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항의를 할 수도 없죠. 혹시나 내 아이한테 불이익이 갈까. 해당 학교 측은 절차상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재시험 결과를 다시 폐기한 뒤 학부모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사람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전부 다 체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객관식과 단답형 등
문제 출제 비율이 기존에 안내했던 것과 달랐다며 일부 분량만 재시험을 치러놓고 또다시 번복한 고등학교. 허술한 시험 관리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서혜령입니다. 최근 11년간의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전남 지역의 학생들은 영어 과목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전년도 수능 시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국어 표준 점수 평균은 93.3점, 수학은 93.4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90점 이상인 1등급의 비율이 3.2%로 서울의 10.1%보다 크게 뒤졌고 80점 이상인 2등급 이상 비율도 14.2%에 불과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11년간 전남 학생들의 수능 등급 하락이 국어의 경우 50%, 수학도 52%에 달한다며 학력 향상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에서 촬영한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노량 죽음의 바다 시사회가 오는 17일 여수에서 열립니다. 이번 시사회에서는 김한민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참석하는 무대 인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시사회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내일까지 전남 영상위원회 SNS 계정에 댓글로 영화에 대한 기대평을 남기면 됩니다. 영화 노량은 노량에서 벌어진 조선과 왜군의 최후의 결전을 그린 작품으로 오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 광양축산업협동조합 100만 원, 광양중진초등학교 4학년 학생 일동 41만 원, 고흥군 포두면 오치마을 주민 일동 35만 원, 점안면 신전마을 주민 일동 30만 원, 한동마을 주민 일동 27만 원, 순천시 해룡면 구상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순천시 도사동 일통 오린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고흥군 점안면 박내마을 주민 일동 18만 원, 순천시 해룡면 대안마을 주민 일동 16만 원, 도사동 22통 간동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고흥군 동일면 양화마을 주민 일동 13만 5천 원, 고흥군 점안면 신촌마을 주민 일동 11만 원, 여수시 웅천동 조종익 10만 원, 여서동 장윤철 10만 원, 주삼동 월악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고흥군 복내면 사양의용 소방대장 고영석 10만 원, 고흥군 복내면 쑥선마을 우주인 카페 대표 박선숙 10만 원, 순천시 나간면 금산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노안마을 주민 일동 9만 원, 고흥군 복내면 쑥선마을에 5만 원, 순천시 해룡면 유룡마을 주민 일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새로 문을 연 동네 의원 수가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전남에서 신규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26곳으로 경북과 울산 다음으로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성탄절을 맞아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10년 전 순천에서 처음으로 성탄절 행사가 열렸던 매산 등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여수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서정에서 태어난 이형영 선생이 선정됐습니다. 이 선생은 1919년 3월 1일 학생 대표로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다음 해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포근했던 주말을 지나고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 그 밖에 전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만큼 바람에 쓰러질 수 있는 시설물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함께 내일 기온은 조금 내려갑니다. 9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평년보다는 5도 가까이 높은 기온 보이며 추위 걱정은 당분간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 지역 9도로 전망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1도, 순천, 광양 12도, 고흥 13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내일 밤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3m, 먼바다에서는 2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8시 37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48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지난 1년 동안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와 재판을 피해 도주 중인 지명 수배자 29명을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억대 취업 사기를 저지른 뒤 사고사로 위장해 9년 동안 잠적한 수배자를 공소시효 12일을 앞두고 구속 기소하는 등 기소 중지자 4명과 불출석 피고인 25명을 검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도주하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축적된 검거 역량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신속히 구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 특위 활동 최종 점검 회의를 끝으로 1년 5개월여의 공식 활동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오행숙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정원박람회 지원특위는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예정입니다.